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영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여왕이 안치된 곳에 가서 참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취소가 됐습니다. 이걸 놓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의 특히 해외 순방 일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특히 해외 순방 일정은 친구들끼리 약속 잡아가지고 강남역에서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야 내 한 10분 늦는다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예. 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 일정 속에서 경호라든지 그다음에 수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쭉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논란이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의 행사 의전 여기 부서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거는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 해외 나가실 때마다 사실은 논쟁이나 논란이 안 돼야 될 것들이 논쟁이나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가려져 버리는 예.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영국 가셔가지고 조문 외교하고 그 속에서 또 미국 정상 만나고 누구 만나가지고 지금 통화 수합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문 외교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참배하고 장례식 들리고 리셉션에 참석해야 되는 이 일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이게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이 예. 언론이 하는 비판을 그냥 경쟁하는 정치적 상대방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는 논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당이 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문 외교는 조문 외에 그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런던에 도착하셔가지고 18일까지 도착한 분들은 조문록에 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만 조문 사절이 안 가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다 런던으로 와가지고 조문 외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힘남로 사후 대책하고 일하시다가 18일 날 도착했으면 조문록에 서명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국내 일이 많고 또 태풍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가느라고 19일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래 늦게 도착하니까 그쪽에 배려해서 조문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안치소 참배 문제가 나와요. 예. 안치소 참배는요 모든 정상들이 줄을 서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걸어서 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이 과정에서 볼 때에 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상들이 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다른 일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현재 교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지 유독이 대한민국 대통령만 딱 가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지의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예.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따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아마 좀 순서가 약간 바뀌고 이런 부분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대통령 4분을 모시고 저도 해외 순방에 자주 다녔었습니다. 예. 이제 다자 회담도 있고 이제 양자 회담도 있는데 예. 특히 다자 회담의 경우 굉장히 이제 프로토콜이 복잡하고 네. 의전이나 경호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분 단위로 그게 이 이빨이 맞아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다자회담조차도. 네. 지금 이제 현지 상황, 교통 상황 이런 걸 자꾸만 집권 여당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 현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면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자원과 외교 역량이 총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가시면은 그 주변 북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자원과 외교 역량들이 미국에 다 결집을 합니다. 이번에 영국을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영국 대사관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뭐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경찰, 정보요원부터 해가지고 영국 주변에 나가 있는 모든 외교 자원과 외교 역량이 영국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면 이런 상황까지 전부 고려가 돼가지고 4시에 도착하시면은 저기 4시에 이제 참배를 하시고 6시에 찰스 3세 리셉션에 참석하는 걸로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현지의 교통 상황 또는 뭐 줄을 서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크롱 대통령도 걸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그거는 모를 수 있는 국민들을 정말 현혹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점검을 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갈 때마다 사실은 논란이 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을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논쟁이나 논란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이 왜 갈 때마다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냐 이 말씀을 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 받아들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을 해야지요. 예. 이거는 유엔 총회 같은 행사가 아니에요. 지금 영국 국민의 100만 명이 조문객으로 들어왔고 100만 네. 명이 나왔으면 서울에 100만 명 나왔을 때 그 교통 상황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일반 다자 외교를 하는 유엔의 문제거나 아니면 G20 같은 그러한 이 외교 행사가 아니에요. 예. 거긴 일반인들이 조문처럼 100만 명씩 길에 서 있거나 이러지를 않잖아요. 순수하게 이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의 일원으로서 약 200여 개 나라에서 다 오게 된 거고 네. 지금 전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다자 외교의 무대라든지 이런 데였다고 한다면 저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전혀 그게 아닌데 마치 이런 것들이 다자 외교하는 그런 정상들끼리 짜여져 있는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죠. 물론 전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꼼꼼하게 다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을 겁니다. 예. 그러나 모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현재 상황이 좀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너그럽게도 가야지 뭐 하나 꼬투리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공격하는 이 공격 본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70만 명이 조문을 한다, 참배를 한다, 100만 명이 한다. 이거는 벌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다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전부 예상이 되고 전부 이게 주어진 환경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미 예견돼 있는 상태였고 예. 더 중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 보세요. 이게 교통이 막힐 줄 알고 그 마크롱 대통령 걸어가는 사진 보십시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신발이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예.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어가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데이비드 베컴 있죠. 예. 이 사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조문을 하러 갔는데, 참배를 하러 갔는데 왜 새벽에 나왔느냐, 잠 안 자고 라고 물으니까 새벽에 나오면 줄을 좀 적게 설 줄 알았다. 근데 새벽에 나왔는데도 13시간을 서서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름 어떤 상황을 예상을 하고 주어진 환경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새벽에 나온다든지 다 한 거거든, 준비를. 예.
근데 뭡니까? 대한민국의 야당은- 대통령 여기 가가지고 예정돼 있는 아니.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참배해서 조문록에 그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리셉션하고 장례식 하는 게 예정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순방 일정이었습니다. 예. 그게 캔슬이 된 겁니다. 지금 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전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민주당 할 얘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했을 때 아니, 어떻게 또 했습니까? 남 탓합니까? 남 또 탓이 남 탓. 아닙니다. 아니, 지나간 과거 탓을 해가지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남 탓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갔을 때 어땠어요? 혼밥을 몇 끼 먹었어요. 예. 함께 수행했었던 우리 언론인들이 중국 공안에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이 함몰돼서 서울 와서 수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를 했는데 여기야말로 정말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들이 오고 100만 명 인파가 모일 줄 알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약간의 좀 조정할 부분도 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이 말이지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사가 지금 공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사도 없이 여기 다 실무진도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대사가 공백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을 하려면 외교적으로 아그레망을 요청을 해야 예. 그 나라에 승인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김건 대사를 지금 본부에 있는데 이분을 먼저 파견해 가지고 다 일을 진행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탁현민 비서관까지 나서 가지고 뭐 실무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마치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걸 침소봉대해서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무너뜨린 걸 생각을 해봐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조문집입니다. 조문집. 예. 자, 성일종 의장님.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잘못했을 수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 이미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욕해서 떡이라도 나오고 밥이라도 나오면 저도 욕하고 비판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지금 끌어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이러저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음번에 나갔을 때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외 순방의 성과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지나간 과거 이야기해서 뭘 하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하지 아니라 마시고. 전 의원님 제 얘기는 민주당도 외교를 다 경험해보고 외교적으로 활동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 외교에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웬간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 저희가 야당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걸 보면 이제 전 의원님이 공격 얘기는 뭐 충분히 들을 예. 만한 가치가 있는데 예. 실무자 대사도 없이 했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국민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대사 보내서 이미 다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의장님,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이 팩트도 확인 아니하고 본인들 잘못했던 건 되돌아볼 생각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외국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자무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조문무대입니다. 조문무대.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가 가서 좀 정말로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무슨 화려한 UN 무대나 G20 이런 무대처럼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일종 의장님, 우리가 순방 성과라든지 어떤 해외 나갔으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이 외교의 ABC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프로토콜 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논쟁이나 논란, 이게 생겨서는 안 되는 문제고, 한치의 실수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1분 1초라는 것은 철저하게 조율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의 어떤 하차 지점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다시 예. 한번 저희들이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비판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나갈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 아니 해외 순방 나갔는데 영부인의 뭐 2천만 원짜리 팔찌,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왜 문제가 돼야 됩니까? 대통령 1호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왜 민간인을 태운 것이 문제가 돼야 됩니까?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안 해야 될 논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발 이번에 가셔가지고 아니 뭐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고 또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공격할 때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김영철 같은 사람들 민간인 안 태웠습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본인들은 다 했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권이 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또 그때 야당 되면 또 공격할 겁니다. 왜? 공격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좀 해주고 예. 그리고 현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24시간 하면서 이분들을 폄훼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음에는 그런 실수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자라고 하는 이 충고는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일한 또 대사가 없지만 전직 대사까지 가가지고 정말 현지 공관하고 함께 열심히 해서 대통령 맞이하고 했는데 100만 명, 처음에는 이게 뭐 20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나 이렇게 많이 모이니 이런 교통적 상황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외교를 망쳤다. 성과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조문 가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여기서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여긴 조문 가는 게 제일 목적이고요. 예. 그거 이외에는 다른 외교적 목적이 없어요. 이제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다자회담도 하고 연설도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 있는 것을 비판할 수 있지만 아니 조문관 여기에서 조문이 목적인데 다른 왜 외교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이게- 기사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예. 두 분 그렇게 합시다. 합을 맞추고 들어오신 건 아니죠? 예. 한참 동안 두 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현지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었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무거운데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뉴욕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 우리 정부 발표로는 성사가 됐다라고 했는데 일본 쪽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일 간의 문제는 참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 박진 장관께서 유엔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일 외교 회담을 열고 예. 또 대통령께서 이제 뉴욕에 도착하셔서 아마 다자간 이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금 박 장관이 나가 계시고 또 일본 외상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야말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네, 아니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한일 정상회담을 이 일정이 다 조율이 돼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무슨 소리 하노? 정상회담은 무슨 정상회담? 아니 조율되고 합의도 안 된 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외교상의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논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 천지에. 이 외교의 ABC 아닙니까? 조율되고 합의돼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고. 네. 아니, 대통령이 예정돼 있는 공식 일정이 그 영국까지 가가지고 취소돼 버리고, 예?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도 아니고 언론이 나서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는 물론 이제 물밑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강제 동원의 역사라든지 또는 위안부 사과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또 지소미아도 있고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예.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여야 사이에 하면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이렇게 지금 미천이 다 드러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예. 예, 저는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의제, 그다음에 국익과 관련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 가지고 제발 좀 기본적인 실력은 좀 가지고서 좀 외교를 하시라.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확실히 야당하기가 편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 일본에 그냥 언론에 남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뭐 이거지 잘못됐다 막 이래 해도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또 일하는 쪽에서 보면 예. 이 언론의 취재로서 일부분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켜보시지요. 예.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외교의 네트워크와 또 그 두 나라에 있어서의 미묘한 참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팽팽한 긴장도 있을 수 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렵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를 풀려고 했지만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웃 나라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의 보도일 뿐이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회장님 아무리 야당이 공격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논리적으로 팩트가 맞지 않는데 그게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산케이 신문은 이제 일본의 극우 보수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산케이 신문 보도라 그러면 한 번쯤 걸러서 듣습니다. 의원님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라서요. 기시다 총리가 출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현재까지 일정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 기사가 저희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본 정부 발표가 아니고 산케이 신문의 보도일 겁니다. 산케이 신문이 아마 기시다 총리가 출국 직접 전에 하신 말씀인가? 예.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산케이 신문의 보도라길래 원래 저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극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극우 보수 신문이기 때문에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다 그러면은 저거 좀 걸러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 편을 더 들게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기시다 총리 자체가 이제 합의된 게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합의됐다 그러고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외교가 되겠습니까? 지소미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 동원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과거사 반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를 지혜를 짜내기도 급한데 예.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냐 안 됐냐부터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래서 아무 무책임하게 그냥 비판하고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비판은 정말 야당이라 하더라도 하기가 싫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일 사이의 현안에 대해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안 줘요.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이게 다 빠뜨리고 대통령 일정도 다 캔슬 다 시켜버리고 예. 이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집권 여당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뭔가 좀 세심하게 좀 챙기는 아니 여기저기 막 구멍이에요 지금. 예?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별 할 얘기가 없지요. 네. 이 한일 관계 왜 못 풀었습니까? 누가 이거 꼬아놨습니까? 또 전 정권의 또 얘기라고 전- 또 아니 얘기하시는데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 의해서 아니 의장님 난마처럼 밥이 나오고 얽혀놓- 떡이 나오면 아니, 제가 잠깐- 나서서 비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나간 과거를 난마처럼 이게 흐트러 놓은 한일 관계를 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너무 외교 관계가 험악한 거예요. 그나마 이것을 잘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이야기로 또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한일 관계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꾸 전 정권 저 탓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아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새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또 한일 관계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예. 우리 성일종 의장님 너무 난처해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의 아니 상황이 난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궁색하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를 파탄시켜 놓은 유산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일본이 느닷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수출 규제 하나만 오히려 수출 규제를 한 일본이 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지금 수출 규제를 왜 했냐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일본 기업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수출 규제했던 그 품목들 전부 100% 국산화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 놨는데 무슨 한일 관계를 파탄을 시켰다 그럽니까? 몇 개 품목이 지소미아 가지고 몇 개 품목이 상당 부분 국산화됐습니까? 했죠. 상당 부분 아니 했죠. 상당 몇 개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수출 규제 아니 여러 수백 개, 여러 수천 가지 되겠죠. 아닙니다. 2개 했습니다. 그것도 두 개는 우리나라의 세 개도- 기술력이 상당히 있었던 그러니까, 거 2개 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에 아무런 효과도 거두고 그 있지 엄청난 못한 돈을 것이 현실 넣고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넣고 정말 2개 정도 해서 그런 쇼 하시지 마시고 저는 정말 한일 관계를 잘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님, 저희들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 요 앞전 정부를 운영했던 민주당으로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나간 것은 과거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 여당입니다. 예. 저희들도 무책임한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현안들을 좀 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빈틈없이 하라고는 야당의 충고는 100% 맞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만 또 집권 여당으로서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비판할 요소를 가지고 전 비판을 했으면 좀 좋겠다. 예를 들면 조문 외교 같은 거, 또 한일 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 언론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러지 예. 마시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렇게 좀 저희한테 정확하게 지적도 하지만 응원도 좀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국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두 분 오늘 합이 유독 좋으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영빈관 신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논란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문으로 봤다라고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이기도 하고 증액도 되고 그대로 통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의 예산을 담을 때는 대개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예요. 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고속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비행기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국 정상이 한국에 오면 이런 영빈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청와대를 접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잘 예. 모르잖아요. 우리 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이 낡고 헐어서 정말 조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았고 비세구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막상 그걸 또 쓰려고 하니까 국민들께 개방을 해서 지금 또 하는데 하다가 보면 여러 또 불편함도 있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빈관 하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이 왔었을 때에 비교적 편의성 있게 좀 품격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이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쓸 가능성이 없습니다. 짓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네. 정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야당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 그러면 이거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취소했는데 또 취소하니까 취소했다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러면 짓는다고 말하고 하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왜 또 안 하느냐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가 시켰냐고 얘기를 하고 예. 아 이거는 정말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근데 이 화력이 제대로 된 화력이지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방사포처럼 그냥 그 각도도 조준도 안 하고 그냥 막 쏘는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국가에 필요한 거는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또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테니까 천천히 다음 정부를 위해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집권 여당의 모습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요. 그것은 어떤 특정 부처가 자기 부처 예산을 국회에 툭 던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전체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하고 올 초부터 예산 협의를 해가지고 다 조율 거쳐가지고 국무회의까지 거쳐가지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가지고 국회에 9월 3일 날 제출된 예산이에요. 예.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죠.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편성돼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에 세상천지에 878억에 달하는 영빈관 신축 예산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야, 이 도대체 진짜 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국가 경영을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라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했어야 도대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실무자들이 하는 일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 잘 아실 겁니다. 하는 일과 또는 고위공직자, 정무직에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결정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계속 사업, 어떤 특정 사업의 계속 사업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나 건물 관리비, 유지 보수비 이런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실무자 공무원들이 그냥 막 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빈관 신축과 같은 이런 예산은 실무자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의 예산 성격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이전했고 대통령실이 필요해서 짓는 영빈관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이 조율이 돼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시스템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인데 총리도 몰라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취소시켜버려. 그러고 난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떤 절차와 과정 시스템 속에서 결정이 되고 편성이 돼가지고 국회까지 넘어왔는지 그 과정을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도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야당이 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 영빈관을 쓴다고 그랬기 때문에 왜 국민 약속하고 틀리냐. 그래서 전 얘기를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는 것이 비교적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내년도 예산이 639조입니다. 640조예요. 의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속보가 들어와서 요거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그 관련된 내용이 안보실 김성환 안보실장 브리핑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자유, 가치 공유 나라들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중심 자유가치 공감대 확대 메시지를 낼 거고 경제가 좀 여유 있는 나라들이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걸 제안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조연설 내일 새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라고 안보실 브리핑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이 639조인데 더 플러스가 되겠지요. 예. 그러면 640조가 넘을 텐데 그 중에 8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영빈관을 반대하니까 이제 내려놓아서 좀 늦게 짓든가 차기 정부에 이월을 하게 될 텐데 예.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큰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야당도 함께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영빈관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이 낡아서 쓰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예. 대통령 한남동에 들어가는 그 관저도
바로 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 새고 문척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보수한 지가 벌써 뭐 한 20년 됐다 그래요. 지금 대통령 관저 들어가는 것도. 지금 청와대 영빈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보다는 새로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요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알게 돼 있는 정부에서 다 내는 게 맞지요. 또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는 건 맞지요. 그래서 국회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상임위에서 이걸 항목별로 보게 될 거고 예. 또 예결위에서 또 보고 여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걸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국가의 가장 아주 국가의 그 외교의 핵심의 가치기 때문에 핵심의 인프라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여야가 맞대서 예. 언젠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선일종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